오늘은 컴피 UI에서 마스킹을 진행하는 방법과 그 배경 지식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마스킹 자동화를 위해 주로 사용하는 세그먼트 애니띵과 임팩트 팩의 욜로 모델에 대해 자세히 살펴봅니다. 이미지 편집은 물론 이미지 생성에서도 마스킹은 매우 중요한 기술입니다. 마스킹을 잘하면 원본으로부터 원하는 피사체를 인지하고 해당 피사체의 움직임이나 구도를 파악하는 것은 물론 의상과 배경도 바꿀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컴피 UI에서는 이미지를 불러온 뒤 마우스 우클릭하여 오픈인 마스크 에디터를 눌러 직접 마스크를 그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려준 마스크는 원본 이미지와 별개의 새로운 객체인 마스크 자체로 저장되므로 다른 노드들로 데이터를 따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반면 불러온 이미지에서 오픈인 샘 디텍터를 눌러 세그먼트 애니싱으로 진입하면 마우스 좌우 클릭만으로 쉽게 자동으로 마스킹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컴피 UI에서는 이렇게 마스킹을 진행하는 과정을 완전히 자동화하여 아예 워크플로우 내에서 구현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인페인트 작업을 예로 들어 웹 UI와 컴피 UI를 비교해보면 그 편의성에서 굉장한 차이가 발생합니다. 마스킹을 먼저 하고 마스크 이미지를 다시 로딩해 인페인트를 진행해야 하는 웹 UI와 달리 컴피 UI에서는 이 모든 과정을 단일 워크플로우로 구성하고 큐 프롬프트 버튼을 한번 누르기만 하면 됩니다. 만약 단순 인페인트가 아니라 업스케일링, 디테일링 등 마스킹을 여러 번 사용해야 하는 복잡한 워크플로우라면 컴피 UI의 편의성은 더더욱 극대화됩니다. 스테이블 디퓨전에서 마스킹을 자동으로 진행하는 기술의 베이스는 인공지능이 이미지를 인지하는 컴퓨터 비전 영역의 일부이며 구체적으로는 오브젝트 디텍션 또는 세그먼테이션이라고 불립니다. 가장 단순한 클래시피케이션은 주어진 이미지의 단일 주제를 파악해 이미지를 단순 분류하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루는 이미지가 항상 단일 주제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시 이미지처럼 하나의 이미지 속의 고양이는 물론 집, 바루, 들판, 하늘 등 다양한 물체, 즉 오브젝트가 존재한다면 각 오브젝트의 종류를 분류하고 그 위치를 알아내야 해당 영역만 마스킹하여 인페인트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브젝트 디텍션은 이렇게 오브젝트의 위치와 분류를 감지하는 기술이며 이때 오브젝트의 위치를 바운딩 박스로 정의합니다. 세그먼테이션은 바운딩 박스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실제 오브젝트의 형상, 즉 정확한 눕기까지 인지해 해당 오브젝트를 구체적으로 감지하는 기술입니다. 이때 오브젝트의 눕기를 딴 경기를 엣지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실제 컴피 UI에서 오브젝트 디텍션과 세그먼테이션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컨트롤넷의 세그먼테이션 기능을 살펴봅니다. 컨트롤넷에서는 앞서 살펴본 인스턴스 세그먼테이션과 달리 시멘틱 세그먼테이션을 활용합니다. 인스턴스 세그먼테이션은 마치 사람이 이미지를 보고 파악하듯 인공지능이 이미지를 구성하는 각각의 객체를 따로따로 인지합니다. 같은 종류더라도 객체가 다르면 다수의 객체를 나누어 인지합니다. 예를 들어 고양이가 두 마리 있다면 두 마리의 종류는 모두 고양이지만 둘은 다른 객체라는 것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한편 시멘틱 세그먼테이션의 경우 온전히 컴퓨터 입장에서 이미지를 바라보고 각각의 픽셀이 어떤 종류에 해당하는지 픽셀마다 번호를 적어둔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이때는 고양이가 두 마리인 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그 위치의 픽셀이 고양이 레이어에 속한다는 것을 표현할 뿐입니다. 이제 컴피 UI에서 직접 컨트롤넷 세그먼테이션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컨트롤넷 프리프로세서에서 시멘틱 세그먼테이션으로 가면 다양한 노드들이 있습니다. 해당 노드들을 모두 추가해 비교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시멘틱 세그멘터는 유니포머 세그멘터 노드로 대체할 수 있으므로 삭제했습니다. 사실 여러 세그먼테이션 노드 뒤에서 실제로 오브젝트 디텍션 및 세그먼테이션을 수행하는 모델은 시멘틱이 아닌 인스턴스 세그먼테이션 능력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컨트롤넷 전처리기에서는 해당 모델을 이용해 시멘틱 세그먼테이션 이미지를 생성하고 이 이미지를 컨트롤넷에게 힌트 이미지로 제공할 뿐입니다. 각 노드들로부터 생성된 세그먼트들이 다양한 색상으로 표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중 가장 세그먼테이션이 잘 이뤄진 것처럼 보이는
원포머 코코 세그멘터 노드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삭제해보겠습니다. 시멘틱 세그먼테이션이 진행된 결과 이미지를 바로 마스크로 사용하고 싶은 경우라면 마스크 프롬 컬러 노드를 추가해주면 됩니다. 세그먼테이션을 수행하는 모델마다 피사체를 구분하는 컬러 코드가 정해져 있습니다. 코코 모델의 경우 사람에 해당하는 세그먼트의 컬러 값이 레드 220, 그린 20, 블루 60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해당 컬러만 골라서 마스크로 생성하면 원본으로부터 사람만 구분한 마스크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컬러 코드를 모르는 상태에서 모든 세그먼트를 마스크로 확인하고 싶다면 마스크 프롬 세그먼테이션 노드를 사용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미지에서 검출된 세그먼트의 개수만큼 마스크가 생성됩니다. 이번에는 임팩트 텍에서 제공하는 오브젝트 디텍터 모델인 욜로를 살펴보겠습니다. 임팩트 텍의 강력한 기능인 각종 디테일러는 특정 부위를 검출해주는 디텍터가 꼭 필요합니다. 따라서 임팩트 팩은 다양한 디텍터 노드를 가지고 있는데요. 입출력 형태에 따라 다양한 베리에이션이 있지만 큰 틀에서는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3개의 디텍터 노드를 모두 추가한 뒤 각 노드의 입력단에 디텍터 모델을 제공할 디텍터 프로바이더 노드도 추가해줍니다. 심플 디텍터는 세그먼트 애니띵 모델도 입력으로 받을 수 있으므로 세그먼트 애니띵 모델 로더도 추가합니다. 디텍터 프로바이더와 세그먼트 애니띵 모델 로더에서 사용하는 모델은 각각 욜로 모델과 샘 모델로 컴피UI 매니저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세그먼트 애니띵 모델은 모델의 용량에 따라 검출 능력과 속도가 다른데요. 참고로 영상에서는 가장 용량이 큰 VITH 모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욜로 모델은 얼굴, 패션, 사람, 헤어, 스킨 등 다양한 모델이 존재하며 검출하려는 목적에 맞게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모델 이름이 욜로일까요? 또 디텍터 프로바이더 노드의 이름은 왜 울트랄리틱스일까요? 그 이유는 욜로 모델이 울트랄리틱스 회사에서 제공하는 오브젝트 디텍션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욜로는 You Only Do Once라는 뜻의 줄임말입니다. 여기서 한 번 본다는 뜻은 오브젝트 디텍션을 한 번에 수행한다는 의미입니다. 오브젝트의 로컬리제이션과 클래시피케이션을 두 단계로 나눠 진행하던 전통적인 모델과 달리 욜로 모델은 두 가지를 한 번에 진행합니다. 때문에 검출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을 가져 실시간 영상 등에 주로 사용되는 오브젝트 디텍션 모델입니다. 원래 오브젝트 디텍션 모델인 욜로는 바운딩 박스까지만 제공할 수 있었지만 울트랄리틱스의 소개에 따르면 버전 8에 이르러서는 세그먼테이션 능력까지 갖췄습니다. 그럼 이제 세그먼테이션을 직접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울트랄리틱스 디텍터 프로바이더 노드에서 바운딩 박스 디텍터와 세그먼트 디텍터를 3개의 디텍터 노드 입력단으로 연결해 줍니다. 세그먼트 디텍터 출력단에 빨간 X 표시가 된 이유는 디텍터 프로바이더에서 바운딩 박스까지만 제공 가능한 욜로 모델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상태에서 워크플로우를 실행하면 에러가 발생합니다. 세그먼트 디텍터 연결만 제거하고 다시 실행해보면 바운딩 박스 디텍터 노드와 심플 디텍터 노드가 원본 이미지 속 인물의 얼굴 위치에 맞는 바운딩 박스 영역을 마스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세그먼테이션이 가능한 욜로 모델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헤어 모델을 선택하고 워크플로우를 실행하면 네모난 박스를 검출하는 바운딩 박스 디텍터와 심플 디텍터와 달리 세그먼트 디텍터는 인물의 헤어 형태를 정확히 검출해내는 모습입니다. 이번에는 울트랄릭스 디텍터 프로바이더 출력단에서 세그먼트 디텍터를 끌어와 심플 디텍터의 입력단으로 추가로 연결해줍니다. 그 결과 심플 디텍터도 박스가 아닌 세그먼트를 검출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세그먼트 애니싱 모델을 심플 디텍터의 입력단에 추가로 연결해주면 이제 심플 디텍터는 세그먼트 애니띵 모델로 검출되는 영역까지 세그먼트로 출력합니다. 욜로 모델을 바꿔주면 다양한 부위를 선택적으로 검출할 수 있으며 욜로 모델과 세그먼트 애니싱 모델 간 디테일 차이도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그먼트 애니띵 노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컴피UI에서 세그먼트 애니띵을 사용하기 위해 구성하는 기본 워크플로우입니다. 각 노드의 역할을 보면
그라운딩 디노 모델 로더와 샘 모델 로더가 각각 바운딩 박스 디텍터 모델과 세그먼트 애니띵 모델을 로딩해주는 역할을 하고, 세그먼트 애니띵 노드에서는 두 모델을 받아와 실제로 세그먼트를 검출해냅니다. 이때 사용자가 입력한 프롬프트에 해당하는 세그먼트를 이미지와 마스크 형태로 출력합니다. 세그먼트 애니띵은 사실 베타, 그러니까 페이스북에서 비교적 최근에 공개한 제로샷 세그먼테이션 모델입니다. 제로샷은 모델이 어떠한 이미지도 사전에 학습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어진 이미지에서 오브젝트 디텍션 및 세그먼테이션을 수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와 대비되는 싱글샷 모델 중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앞서 함께 살펴본 욜로 모델입니다. 세그먼트 애니싱의 경우 3개의 노드만 예시와 동일하게 구성하면 프롬프트 입력만으로 간단하게 모든 세그먼트를 추출해낼 수 있습니다. 추출된 세그먼트를 그대로 마스크 또는 이미지로 받아올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워크플로우에서 활용하기가 매우 편리합니다. 프롬프트를 복합적으로 구성하면 다수의 세그먼트를 동시에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